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적에게서 로켓포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마치 폭죽놀이 구경 나오는 것처럼 나와 이를 마음 편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지만 이런 행동이 당연시 되는 곳이 있는데요.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전혀 다치지 않을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적의 로켓포 공격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막아낼 수 있는 최강의 방어 시스템, 강철 지붕 아이언돔 때문일 것입니다. SF 영화에서처럼 원형으로 된 보호막을 가동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미사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대표적인 방어 시스템인 사드와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오늘은 우리 군에서도 도입할 것인지 많은 검토 중에 있는 이스라엘 최강의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언돔이란 이스라엘군이 개발한 대공 미사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미사일과 달리 주로 박격포탄이나 무유도 로켓 등을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거리 대공 방어 무기 체계인데요. 로켓과 곡사포, 박격포 등의 투사체를 요격하는 장비인 CRAM, 카운터 로켓 아티러리 앤 몰타르의 일종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에서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적국의 무장단체들이 사용하는 파지르5나 칼리브1 같은 대형 로켓은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손으로 만드는 수제 로켓인 가삼 로켓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특히 가삼 로켓은 손으로 직접 망치를 두들겨 만드는 만큼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고 속도도 그닥 빠르지 않지만 쉽게 만들어지는 만큼 숫자가 문제였습니다. 실제 모습을 보면 어째 영 위력이 별로일 것 같지만 가삼 1과 2는 사거리가 5km이며 가삼 3는 10km까지 사거리가 늘어났습니다. 단일 탄두를 가지고 있어서 30cm 두께의 콘크리트 정도는 간단히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보이는데요. 이런 로켓에 의한 위협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를 요격할 수 있는 최첨단 단거리 방공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언돔입니다. 아이언돔은 4km에서 70km의 범위, 고도 10km 이내에서 적의 위협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언돔의 구성은 세 가지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탐지 및 추적을 담당하는 다목적 대공 임무 화력 관제 레이더인 ELM-2084, 그리고 전장 관리 및 무기 통제 체계인 BMC, 그리고 미사일 발사 장치인 MFU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이언돔의 ELM-2084 레이더는 이스라엘의 레이더 전문 업체이자 방산 대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의 자회사인 엘타 시스템이 맡았습니다. 이 레이더는 360도로 돌아가면서 주변을 탐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와는 다른 위상 배열 레이더인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미니 이지스 레이더라 할 수 있습니다. ELM-2084 레이더의 안테나 내부에는 수많은 소자들이 들어있는데 이 소자들 하나하나가 모두 레이더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많은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및 추적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물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으며 빔의 방향을 순간적으로 확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체를 식별하는 것도 가능하며 아군 측을 향해서 적군의 로켓포나 박격포가 수백 발이 날아와도 이 중 어떤 것이 위험한지 신속하게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은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정보를 전송하게 되며 적의 로켓포 공격이 향하는 비행 경로를 예측하고 충돌 지점이 어디쯤일지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미사일 발사대에 요격을 지시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몇 초에서 몇 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중요한 시설물이 있는 곳이나 위험 지역을 향하는 로켓부터 순차적으로 요격을 시도하게 되며 해당 표적의 예상 탄착 지점이 아무도 없는 들판이나 강처럼 굳이 방어해야 할 필요가 없는 장소라면 이런 포탄에 대한 요격은 포기하도록 해서 요격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립니다.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운 경우 한 발의 미사일로 요격에 실패할 시 재시도를 할 시간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이언돔은 이 점을 미리 계산해 위험도가 많이 높은 경우 동시에 두 발의 타미르 미사일을 해당 지역으로 발사해서 표적을 확실히 제거하게 됩니다. 타미르 미사일은 전장 3m에 직경이 15cm, 중량이 90kg 정도인 작은 미사일인데요. 탄두에 11kg 정도의 폭약이 내장되어 있으며 아이언돔 발사대 한 개에는 타미르 요격 미사일 20발이 탑재됩니다. 타미르 미사일이 해당 위험 요소를 요격하고 난 후 낙하 잔해물이 가급적이면 사람이 없는 비거주 지역이나 개활지에 떨어질 수 있도록 유도까지 하는데요. 현재는 10여 개 이상의 포대가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니 한꺼번에 엄청난 물량의 로켓포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인데 실제로도 이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실전 사례를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아이언돔은 적의 선제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이언돔의 첫 실전 기록은 2011년 4월 7일 아슈켈론 시내로 날아오는 그라드 로켓 한 발의 요격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8일에도 산발적으로 날아왔으나 아이언돔의 활약으로 막아낼 수 있었는데요. 2012년 3월 9일에는 주변의 위협 세력이 발사한 약 300발의 로켓이 하루 만에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로켓포의 조악한 성능 때문에 이 중 177발가량만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왔는데요. 이때 아이언돔은 총 71회의 요격을 실시했고 그중 56회의 요격을 성공시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2012년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벌어진 필러 오브 디펜스 작전에서 아이언돔은 총 421회의 로켓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았는데요. 875발의 포탄이 인적 없는 개활지에 떨어지기도 했고 58발이 도심지에 떨어졌지만 이 기간 동안 아이언돔은 85%의 요격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2014년 7월 프로텍티브 엣지 작전에서도 아이언돔의 성능은 빛을 발했습니다. 이때 약 50일 남짓한 기간 동안 총 4,594발의 로켓이 이스라엘 국내로 발사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아이언돔 포대는 전국에 전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이언돔은 이때 적의 포탄 735발을 요격하면서 중요 자산의 90%를 방어해내고 오직 70발에 대해서만 요격을 실패했습니다.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때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언돔의 방어 범위 바깥에 있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595발이나 되는 적의 로켓 포탄 중 상당수는 비행 궤도가 안정적이지 못했고 조악한 상태로 엉뚱한 것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많았기에 요격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촘촘한 방어망은 어느 정도일까요? 실전에서 그 가치를 입증한 아이언돔의 요격 성능을 보면 대단한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아이언돔과 같은 단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 중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에서는 아이언돔 외에도 적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성해 더욱 촘촘하고 다양한 방공망을 구성했는데요. 광역 방어 단계에서는 고도 50km에서 100km까지도 방어하는 에로2와 3, 중고도 방어 단계에서는 최대 고도가 15km에 최대 방어 범위는 300km에 육박하는 다비드 슬링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고도 방어 단계에 바로 아이언돔이 깔려 있죠. 이 같은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은 미국의 방공 시스템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하는데요. 아이언돔은 2010년 즈음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갔고 이스라엘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계산상 15개의 포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산량의 문제 때문에 현재는 10개의 포대까지만 설치된 상태입니다. 아이언돔은 2016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 수출되었고 2017년 인도에 20억 달러의 큰 규모로 도입 계약이 맺어지기도 했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영국이 포클랜드 제도를 방어하기 위해 아이언돔을 약 1억 500만 달러로 계약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인 대한민국 또한 아이언돔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들여오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 원본인 이스라엘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개량된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아이언돔은 비용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보다 더 발전된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빔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언빔이란 2014년에 나온 레이저를 이용한 새로운 버전의 아이언돔인데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곳에서 날려오는 가삼 로켓 한 발은 불과 80만원인데 비해 타미르 미사일 한 발은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이니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찌 이것을 비싸다고 할 수 있겠느냐마는 아무리 아이언돔이라고 해도 미사일이 바닥나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언빔은 트럭에 실린 2대의 레이저 발사 장비가 2개의 빔을 발사해 한 개의 목표에 집중 조사하여 요격하는 방식인데요. 이 레이저는 5초에서 6초에 한 개의 목표를 격파할 수 있으며 발사 비용이 불과 1달러로 우리 돈 12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분당 10번을 발사할 수 있지만 발사 가능 범위가 약 7km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기상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게다가 한 번 발사할 때의 비용이야 싸다지만 여전히 높은 개발 비용과 운용 비용은 극복하기 힘든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언돔 또한 개발과 유지에 엄청난 금액이 들지만 그중 개발 비용과 예산 지원까지 미군이 많은 원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운용할 수 있는 것이었죠. 아이언돔의 또 다른 단점은 너무 가까운 곳에서 공격이 날아올 경우 이것까지 막아내기는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해군 함정의 자체 방어용으로 쓰이는 펠렁스와 같은 CIWS 체계가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언돔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펠렁스 같은 기관포형 C램 체계나 아이언빔과의 적절한 복합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아이언돔이 비싸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언돔은 최근 무인항공기 요격용으로도 운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이 무인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MM104 패트리어트 요격 체계는 한 발당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아이언돔의 타미르 미사일은 한 발에 5만 달러에서 비싸도 약 10만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라파엘사는 2015년부터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무인항공기 요격에 성공했으며 근접 전파 신관 방식뿐만 아니라 운동에너지 탄두로도 비행 중인 무인기 요격에 성공했는데요. 아이언돔은 고도 10km, 탐지 범위 70km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언돔을 이용하면 다른 고가의 미사일 플랫폼보다 더욱 값싼 비용으로 무장한 무인기나 정찰을 시도하려는 무인기의 접근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삼 로켓이 아닌 대형 로켓들을 막아내는데도 이만한 가성비를 보이는 요격 체계는 없기도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도입이 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무기 체계인데요. 우리나라에 들여올 경우 어떻게 개량해서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